여러분은 광복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빛의 혁명, 우리는 80년 전 순국선열들의 그 희생과 헌신 앞에 부끄러운 역사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난 12.3 내란의 밤, 빛의 혁명이 아니었다면 그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사의 오점을, 오욕을 남길 뻔했습니다. 이제 그 빛의 혁명을 새로운 빛의 역사로 승화하는 새로운 80년을 기약하는 그런 광복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등등 중심으로 해서 오늘 광복절 의미 있게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복절 기념사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거 듣고 이게 가슴이 뭉클하고 시원합니다. 네. 작년에 없었던 그런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광복을 위한 그 투쟁과 고통, 그 후에 우리가 일궈냈던 거,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정말 올해 특별히 이제 광복 80주년, 뭐 한일 수교 60주년도 있고 울산 노약 120년도 되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근데 식민지 시대 주권도 없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수백만 명이 죽고 그런 이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세계 10대 경제대국 그리고 세계 5위 군사대국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아시다시피 작년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1인당 국내 총생산 이미 앞질렀어요. 이미 일본보다 한국이 더 선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 식민지를 당했던 국가가 식민지를 했던 그런 가해국을 넘어선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은 이제 예외적인 사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하고 알제리, 그 다음에 영국과 케냐, 이탈리아, 리비아 어떤 나라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동서고금불문하고 유일하게 가해국을 넘어선 피해국 그리고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경제 성장을 일궈낸 위대한 우리 국민 정말 오늘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몇 가지 키워드들이 제시되는데요. 분야별로 또는 국가별로 키워드들 한번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예, 우선 광복절의 정상화. 네, 작년에는 그 광복회하고 정부가 따로 했죠. 맞습니다. 예. 대통령 따로, 광복회장 따로. 근데 한 자리에 모였다. 다시 뭉쳤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혁명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는데 이제는 광복절에 제자리 찾기가 이루어졌다. 이게 80주년 행사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이고 그래서 또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혁명에 대한 역시 강조도 예상대로 이번에 뜻깊은 그 빛의 혁명, 광복의 의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키워드가 잘 배치됐다. 이런 점들 일단 좀 말씀드리고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 키워드를 보면은 선제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윤석열은 통일을 내세우면서 작년 이맘때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자유 통일, 그다음에 어떤 흡수 통일, 정권 붕괴,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걸 내놨는데 이걸 갖다가 일단은 상당히 그 극단적인 통일론을 다시 배제하고 우리가 평화를 가치로 한 대북 교류 협력, 흡수 통일이 아니다. 이런 점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재인 정부하고도 차별화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집권 첫해 확성기 못 없앴어요. 그 이듬해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나서야 없앴는데 우리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그냥 없앴어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평화를 얘기하더라도 이 선제적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부하고도 확연히 다르다. 선제적으로 한다. 이게 다르죠. 문재인 정부는 상호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선제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9.19 공동성명도 이게 무력화되고 사실상 파기된 거나 다름없는데 정상화한다. 네. 지금 사실 반 이상은 복원이 된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 북한의 태도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거든. 그래서 요 선제적이라는 말. 그다음에 한일 관계인데 물론 윤석열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을 얘기했습니다. 셔틀 외교를 얘기했고 이 점에서는 똑같은데 같은 한일 관계 개선도 어떤 가치로 한일 관계 개선이냐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뭐 자유, 민주주의 연대 네. 이러면서 반중 더 나가서는 어떤 그 하나의 진영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얘기한 것이고 친일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저기 필요에 의한 어떤 그 한일 관계 개선. 그다음에 일본의 성의 있는 신뢰 회복 네. 조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평화와 공존 원칙을 가지고 하는 이렇게 어떤 그런 한일 그러니까 관계. 같은 한일 관계 개선이고 같은 셔틀 외교 복원인데 네. 어떤 가치로 하느냐 이런 차이들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대전환입니다. 예. 기후 위기라든가 관세라든가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저기 우리가 근대 과제를 넘어서 현대 과제, 예. 어떤 포스트 모던한 이런 과제로 나가는 게 하나의 국가의 좌표고 사명이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환, 개혁 이런 부분들로 이제 배치를 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짜임새는 이렇게 전체적인 얼개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8.15 광복절 하면 뭐니 해도 한일 관계 그 키워드 이런 것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 교수님께서 일본 전문가신데 주목해서 본 오늘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본에서 꼭 요맘때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염장 불을 지르거든요. 고이즈미 주니치로 아들이죠. 고이즈미 신지로 이 농림수산상이 또 A급 전범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고 했단 말이죠. 꼭 요날 이렇게 해서 꼭 저 화를 나게 하고 하는데 어쨌든 대일 관계, 한일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이 오늘 이제 포인트는 역시 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자라는 것이 이번에 함축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의 파트너야. 그리고 이전에 우리 그 수많은 그 독립투쟁과 광복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거의 언급이 안 된 적도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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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정말 예전에 문재인 정부 있었던 것처럼 이 수많은 이 과정에 있어서 고통과 희생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한일 간의 신뢰를 회복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를 지향하자. 그렇지만 지금도 피해자들이 있다.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 또 여러 가지 대일 인식을 둘러싼 갈등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측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자 하는 점에서는 가장 그 이상적인 한일 관계의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셨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역대 대통령이 이런 광복절 경축사를 보게 되면 광복절 경축사는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을 논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오늘은 사실은 가장 아주 오리지널 모델에 가까운 그 광복에 이르기까지 많은 희생 거기서 이제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북 메시지에 굉장히 방점을 두셨고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를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자라는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이제 글로벌 세계 변화에 대해서 한국이 뒤떨어져 가지고 120년 전에 그런 그 주권을 상실한 그런 사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 나가자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제 실용외교,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는 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말했던 것처럼 굴정외교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하고 한반도 신냉전은 막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앞장서서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을 하면서 과거를 직시한다. 네. 과거사를 절대 잊지 않고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충실한 그런 발언이 오늘 주류를 이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 이런 분들은 저 야스쿠니를 가지는 않는데 참배는 안 하는데 그 극우 이런 분들은 왜 지금 이런 날 꼭 참배를 하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저는 좀 약간 뭐랄까 조금 약간 유쾌하지는 않았던 게 코이즈미 신주로 농림수산상에 와가지고 네. 현충원을 참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가자마자 또 야스쿠니를 참배한 거야.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시바 내각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개사과 뭐 비슷한 이런 그렇죠. 이제 여기서 그냥 뭐 고양이 눈깔 바뀌듯이 네. 여기서 일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절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정을 이제 제가 조금 더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그 참여 선거에서 참패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의 표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참정당 참의원 의석이 한 석이었다가 15석으로 올라갔어요. 네. 15배 오른 거죠. 굉장히 우파 정당입니다. 네. 구정당이에요. 그리고 국민주권당도 가져갔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옛날 아베 정권 때 가지고 있었던 자민당 내 보수 우파들의 표가 자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9월달에 총재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코이즈미 신지로는 좀 유력한 총재선 후보입니다. 예, 유력한 후보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이제 되려면 자민당 내에서 구구파를 또다시 모아야 되거든요. 보수파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또 이제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보는데 적어도 한일 관계에서 현충원에 오고 나서 또다시 야스쿠니 간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간 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점은 좀 유감이죠. 예. 이게 사실은 그 지금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 조현 외교부 장관 인터뷰 기사가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간다. 요게 외교부 장관이 곧 일본에 가거든요. 요걸 언론 기자회견에 밝혔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들린다. 그래서 이시바를 만나고 미국에 간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그런데 이 내막에는 어떤 트럼프의 일방적이고 완전히 규칙과 법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부분에 일본하고 지금 우리 처지가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한일 간에 조금 긴밀한 정서적인 서로 교류 내지 연대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관세 협상하고 할 때 일본이 어떻게 하냐 또 한국이 어떻게 하냐 서로 엄청나게 지금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교류할 정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을 앞두고 일본을 먼저 만나야 되는 이게 희한한 지금 국제 정세가 펼쳐지는 것이죠. 네. 이건 이전에 트럼프 이전엔 전혀 없던 완전히 새로운 어떤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고 또 이번에 푸틴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이죠 아마 알래스카에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나는데 그걸 미리 상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이 지략의 싸움, 일종의 어떤 그 정보 지략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우 지금 상황이 새로운 국면이고 긴박하다는 게 이건 반영이 된 거다.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다시 극우의 흐름이 기환하고 또 우리 내부에도 친일 논쟁이 있는데 이것도 친일이냐 반일이냐를 넘어가지고 어떤 본질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극우의 광장이 열리면서 약자를 혐오하고 불평등을 옹호하는 일종의 어떤 전체주의 사상이 지금 이게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건 한일 양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본 자민당의 극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리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하고도 비슷해 그러네요. 진짜. 다른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교류가 혹시 그런 것을 억제하고 완화시키는데도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 친일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친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극우와 불평등, 약자 혐오로 연결된다는 데서 그 심각성이 있는 거지 친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통찰력 있게 본다면은 지금 한일 양국의 대화도 무언가 어떤 민족주의, 그것도 배타적 민족주의 내지는 어떤 공격적인 국가주의가 등장하는 데 대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녹여버리는 이런 교류는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연설 그 경축사 말미에 네.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인데 공급망 기후 위기 관세 얘기하면서 자세히는 얘기 안 했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곧 또 새로운 쓰나미가 새로운 파도가 밀려올 겁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화되는 어떤 그렇죠. 미국의 압력 이런 부분을 사실상 얘기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만큼 지금은 조금 과거의 낡은 진영, 이념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갈 땐 거침없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이걸 국민들한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